자,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32,000달러 선까지 밀리지 않고 33,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6,000달러 선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 알트코인들도 나름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위 시총 중에서는 에이다가 딱 눈에 띄네요. 20%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나름의 반등을 꽤 하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이번에 역사상 최악의 월봉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딱 봐도 지금 월봉인데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죠? 한 달 만에 급격한 속도로 떨어져 버린 비트코인. 맥디 같은 경우도 강세가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루크 마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역사상 올해 5월달 월봉이 최악의 월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에 큰 하락을 보여줬었던 달들을 몇 가지를 꼽았었는데요. 이제 올해 2021년 5월 같은 경우는 37% 하락, 2018년 11월에는 마이너스 36%, 2018년 3월에는 마이너스 32% 등 그동안의 월봉 기준으로 크게 하락했었던 달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그 최악의 월봉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힘든 한 달을 보내자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극단적 공포로 빠져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양 특집 비트코인 공포쇼.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었던 그 어떤 무서운 공포 영화보다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무서워라고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희망의 횃불을 들고 나타난 알렉스 크루거.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2020년도 검은 목요일만큼이나 그때 전염병 폭락 때만큼이나 사람들이 공포에 와들와들 떨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공포감이 1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정도까지 극단적 공포까지 떨어졌을 때는 이윽고 언제나 반등이 찾아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보시면은 공포 단계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는, 그러니까 공포에 살아, 공포에 떨었을 때가 바닥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자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포였을 때 반등하게 되면은,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심리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RSI를 기준으로 조만간에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매도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그때 반등이 줄곧 일어났었다. 가격들이 상승하곤 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매도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꽤 오랫동안 움직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포 단계도 마찬가지죠. 극단적 공포 단계에 달했다라고 해서 바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극단적 공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를 하시면서 이 지표를 참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스 크루거의 말대로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좀 제대로 된 반등, 몇몇 사람들은 데드캣이라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해줌으로써 탈출할 사람들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부정적이었을 때, 결과가 부정적이었을 때를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시장에는 비트코인이 완전한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글래스노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인데, 각각의 비트코인 불장 때는 언제나 고점을 찍었다는 표시로서 사람들의 환희가 극에 달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파란색 기준까지 넘어가면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완전하게 환희에 달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때가 비트코인 고점임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역사상 항상 그래 왔다라는 것인데요. 올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뚫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 이 환희 상태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까지 갔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것인데요. 과거 2017년도 불장 때에도 바로 그 아래까지 왔다가 떨어졌다가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하면서 진짜 고점을 찍는 것과 동시에 이 환희지수가 최고치에 달했었던 그런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그런 식으로 이번 불장 때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심리상태, 환희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불장들과도 비교를 해봤을 때 각 불장 때마다 큰 하락들은 있어 왔었고
그러한 큰 하락들 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다가 이윽고 상승을 이어갔다. 횡보하는 기간 동안 축적을 했겠죠. 그러다가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021년도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횡보를 몇 달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룻이라는 분석가인데요. 이 룻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봤을 때는 9월 25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올해 이번 불장의 고점을 이미 찍어버린 것일까?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다시 재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일까? 제 유튜브 채널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은 몇몇 댓글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여전히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말대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의 하락과 재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상승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100%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역사적인 근거를 보고 데이터를 봤을 때 이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라고 언제나 남을 비아냥거리고 까내리는 행위는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본인이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고 자신감이 있다라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비트코인이 32,000달러까지 떨어지진 않은 가운데 눈앞의 저항선으로는 36,000달러 선을 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 떨어진다 할지라도 최대한 35,000달러대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도 그렇고 여러 분석가들도 이야기를 하기를 참고로만 알아두시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게 된다면 25,00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빈치 J15 같은 경우는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후에 불장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하락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하락장이면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못 올라오는 것이고 불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큰 하락 후에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일본 기준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꼬리까지 계산을 한 것 같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8,0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쯤 되면은 방향성을 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극단적 공포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으로 미국 기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 중에 17%가량에 해당하는 4,600만 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보니까 인디 500이라는 무슨 카 레이싱 대회인 것 같죠? 리그인 것 같은데 여기 비트코인 팀이 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동차와 비트코인 티셔츠를 입은 팀원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멋있게 포즈를 취해주면서 비트코인 가자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상황.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0.01개 이상을 보유한 주소수가 사상 최고 수치인 1570만 개를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수량만 해도 510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줍줍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 강력한 상승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다 나홀로 강세, 그 뒷 배경에는 디파이가 가능한 알론조 테스트넷 영향이 있다. 알론조, 왠지 계란 후라이가 생각나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알론조 테스트넷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가능한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에이다상에서 새로운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찰스 호스킨스는 이야기하기를 약 3개월 후에 메인넷의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동안에 칼다노에 실체가 없다라고 악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매우 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업계 진출을 선언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미국 뉴욕 멜론 은행이 아일랜드에 암호화폐 사업부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만큼이나 암호화폐 금지에 열을 올렸었던 나라가 있죠. 바로 인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등 계속해서 인도 진출을 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 진출을 왜 꿈꾸고 있는 것일까? 당연히 그 뒷 배경으로는 인구 숫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13.9억 명의 사람들이 인도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 연령이 28세에서 29세예요. 굉장히 젊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기술에 정통하고 암호화폐에 더욱더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지금 인도 정부의 꾸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700만에서 800만 명가량의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정도 이상의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언젠가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활기찬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바카스 던지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